사실 수면에 사용되는 진정제가 문제라기보다 다른 사고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환자가 앓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서울 리즈치과 이정훈 원장입니다. 최근에 강남의 치과에서 참 안타까운 사고가 하나 있었죠. 70대 여성 환자가 수면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가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대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요즘은 수면 상태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것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하지만 이런 사고가 반복되면서 자칫 이 수면 진료 자체가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될까봐 좀 걱정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사용된 미다졸람이라는 약물은 1980년대부터 수많은 환자들에게 안전하게 사용되었거든요. 사실 수면에 사용되는 진정제가 문제라기보다 다른 사고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환자가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를 진료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간과할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번 사고도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치과 진료를 받을 때 왜 수면 진료를 선택하냐 하면 치과 진료가 무섭기도 하고 또 치과 공포가 있어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수면하에서 진료를 하면 편안한 가운데 진료를 받고 또 깨어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이유는 치과 진료가 우리 몸에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인데,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는 스트레스가 심장이나 혈관에 큰 부담을 유발하잖아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자에게는 오히려 수면 진료가 도움이 됩니다. 수면 진료가 치과 진료 시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번 사고에서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었던 환자가 수면 진료를 받았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이 문제였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에피네프린이라는 약물 때문입니다. 에피네프린은 국소 마취제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또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마취를 하잖아요. 그때 국소 마취제에 들어있는 것이 에피네프린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혈관을 수축하게 하고 심장을 빨리 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에피네프린을 국소 마취제에 넣는 이유는 수술할 때 출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에피네프린이 이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수술 시에 출혈이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작용 중에 하나가 에피네프린이 심장을 빨리 뛰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마취를 하고 난 다음에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서 깜짝 놀란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에피네프린이 심장에 작용을 해서 생긴 일인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10분에서 20분 정도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처럼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는 좀 다르겠죠. 심혈관 질환자는 심장에 부담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에피네프린이 심장에 가서 부담을 주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면 진료를 할 때는 호흡량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러면 심장에 가는 산소의 양이 줄어들게 되죠. 산소의 양은 줄어들었는데 에피네프린 때문에 심장이 빨리 뛰게 되면 심장은 산소를 원하는데 산소 공급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로 심장에 경련이 오거나 심장이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환자가 처음 오면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심혈관 질환이 치과 진료 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심혈관 질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고혈압이 있고요,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뇌졸중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심혈관 질환이 치과 진료를 받아도 될 정도로 상태가 안정적인지를 확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고혈압부터 한번 살펴보면 치과 진료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트레스는 환자의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약한 혈관이 터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혈압 환자를 진료할 땐 혈압이 얼마나 높은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혈압이 140에 80이면 어떤가요? 고혈압이긴 하지만 치과 진료를 받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150에 90이면 어떨까요? 이 정도도 치과 진료를 하면서 충분히 혈압을 컨트롤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0에 100 이상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때는 내과에 의뢰를 해서 혈압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또 큰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고 치과 진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심증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3일 전에 협심증 발작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떤가요? 안정적인가요?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협심증 발작이 있었다고 하면 불안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때는 내과에 의뢰를 해서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이다라는 확답을 받고 치과 진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발병 후 최소 30일이 지나서 치과 진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졸중의 경우는 발병 후에 60일이 지나야 안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심혈관 질환이 치과 진료를 받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된 다음에 치과 진료를 하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로, 심혈관 질환이 안정적이다라는 확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치과 진료 시에 스트레스 컨트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면 진료를 통해서 치과 진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물질인 에피네프린의 사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부정맥 환자가 강심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에피네프린의 사용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번 사고에서 본 것처럼 조그마한 방심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하고요. 환자의 안전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첫 번째, 진정제인 미다졸람을 억제할 수 있는 기량제인 플루마제니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고요.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바로 투여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야겠죠. 혈압이나 맥박, 산소 포화도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제세동기와 같은 심장 충격기를 치과 내에 구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심혈관 질환 환자에게 수면 진료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질환 환자에게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다졸람과 같은 진정제는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무엇보다 간단하게 치과 진료 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치과 진료에 공포가 있거나 스트레스를 줄여야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수면 진료가 문제가 있다라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안전하게 치과 진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서울리즈치과 이정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